하물며 전 기차까지 지하로 철로까지 지하로 이어가지고 하고 있는 이 정부 시책에서 그래도 여태까지 강서구 전체가 지금 살면서 그린벨트 해제됐다 가지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많이 살았네요. 너무 목이 메이고 밑에서 좀 가면 좀 들지만 많이 살았답니다. 도시 철도를 왜 고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 점하고요. 두 번째는 101번역에서 102번역까지 여기는 사람도 안 살고 아무도 안 산답니다. 이 지하로 옵니다. 102번역에서 103번까지 근 2km 구간을 지상으로 와요. 이게는 우리 조상대대로 물러가지고 이때까지 아무 혜택 없이 그냥 사는 것이에요. 그럼 이 사람들을 무시 안 하는 이상 이 지역에 부가를 또 해요. 그리고 또 쪽에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가 지하로 가고 그 나머지 또 도망을 간다 아닙니까? 이런 상태하고 지금 또 그 102번역부터 103번역까지 거리가 2km가 넘어요. 그리고 103번역부터 106번역까지는 거리가 보다 102번역에서 103번역까지 거리가 길어요. 그래 기존에 있던 그 102번과 103번 사이에 있던 그 여기까지 없애가면서 왜 없앴는지 하고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부산시는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. 하나하나 듣고 답변하고 이러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한 질문 되었으니까 용역기관하고 우리 이상권사님하고 첫도관님께서 메모를 잘 하셨다가 나중에 먼저 첫 번째 시민 발표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두 번째 발표하시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. 미안합니다. 먼저 여기 손 든 분이 계시거든요. 두 번째 해주십시오. 마이크 좀 가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명지 국제신도시의 도웨스턴 입주자 배승진이라고 합니다. 예, 예. 그 다름이 아니라 아까 그 처음에 예타 받을 때는 뭐 금액의 15%를 증가해서 지금 기본 계획안을 설계하셨는데 그러면 뭐 예타 통과의 15%는 이 꼴인지 무조건 되는 건지 일단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요. 15% 지금 올린 것으로 기본 계획안을 설계했으니까 그게 뭐 무조건 진행되는 건지 그 부분이 일단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22페이지에 그 사업비 관련해서 14.8% 증액됐다고 나왔는데 그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. 금액이 한 200억 넘게 차이 나더라고요. 그 부분은 혹시 무슨 차이인지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제 국제신도시를 보면 지금 한 개 구간만 지상화가 돼 있거든요. 근데 제가 4개의 구간을 지하화했을 때와 지상화 처음에 예타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역을 4개의 구간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금액이 뭐 한 1,000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까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러면 15%를 증가시키면 국제신도시의 몇 번째 구간이죠? 네, 107번 구간도 n분의 1을 했을 때 충분히 그 계산을 15%로 잡으면 그 구간도 지하 설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계산이 왜 잘못됐는지 저는 그 부분 제일 궁금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금액이 계산이 잘못됐다면 국제신도시를 전면 지하화해달라 저는 그렇게 소개를 요구 변경하고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꼭 좀 답변 주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또 답변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받고 그러시니까 미안합니다. 저 뒤쪽에서 먼저 했을 때. 자, 말씀하십시오. 소속하고 이름 먼저 밝혀 주십시오. 명기동 기존마을 발전협의회 진목마을 사는 김종칠입니다.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걸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전철 무조건 가야 됩니다. 가야 되는데 타당근동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마 지상으로 돈 때문에 지상으로 간다
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강서는 아까 어느 발제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성장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있으면 인구가 몇십만 명 될 겁니다. 그러면은 한 번 한 이 전철을 나중에 다시 뭐 지하로 할 수 있느냐? 없습니다. 그래서 미래 성장 도시를 감안할 적에 지금 전철을 미리 이걸 지하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인근에 응궁에 있는 그 전철도 처음에 재상했다가 그게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 국회하고 힘을 합치니까 지하로 해주지 않습니까? 당연히 이거 지하로 가야 될 걸 지상으로 그런 타당성 논리를 갖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무조건 지하로 가고 있던 역도 왜 없습니까? 역도 있던 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세 사람의 발표 의견 내용이 있었는데 우선 이 용역기관이나 또는 이상 박사님께서 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범위에 의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지금 세 분께서 주민께서 이렇게 아주 고귀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제가 세 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다는 아니고요. 거의 공통점들이 딱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먼저 처음 명지시장에 거주하신다는 분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왜 고가를 했는지, 특히 이제 왜 102번에서 103역 그 주변에 아마 사시는 것 같은데요. 왜 거기는 고가를 했는지, 그 이유는 지하로 했다가 또 어디는 고가고 막 이런데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제가 이제 토론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을 과거에 저희가 한 10년 전에 처음 계획했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가로 계획을 했어요. 왜냐하면 지하로 조금만 묻으면 사업비 자체가 너무 많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비 문제가 아니고 수요 자체가 너무 적었습니다. 수요가 적다는 거는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더 그랬던 게 여기 명지 국제식도시가 편입이 되면서 아까 이제 처음 말씀하신 그분 거주 지역이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 토지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근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명지 이렇게 신도시 구역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에도 한 5, 6년 전에 수요를 재산정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여기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10층, 20층, 30층에서 고밀도로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는 게 작은 면적, 바닥 면적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사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. 밀도가 높고요, 실제. 그 주변에 역사를 이렇게 만들면 실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이 다 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탑니다. 아무래도 버스 타시지만 철도 타시고 환승도 하시고 해서 실제 많이 아파트 주변에 대부분 이제 철도 역사가 형성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 지역은 제가 객관적으로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과거에 저희가 보니까 이쪽에 편입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보니까 옛날 전통 가옥입니다. 그리고는 활동서나 저희가 통행조사들 한 것들이 있었어요. 그걸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. 근데 저희가 역사 하나를 이렇게 설치하더라도 적게는 200억, 많게는 300억, 많게는 지하나 고가라든지 지상에 하는데 한 300억씩 들거든요. 작은 역사 하나가. 근데 지하에 하면 그게 500억, 700억 이렇게 됩니다. 역사 하나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죠. 주민들이 계시지만 역사라는 거는 모든 주민이 한 200명, 500명 사시는데 역사 하나 놓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. 보통 800m에서 1km 또는 2km 사이에 저희가 역사를 설정하고 그 주변 주민들이 400m나 500m 걸어가시는데 저희가 한 7분, 15분 정도를 계산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접근할 수 있다. 만약에 20분 걸어가라고 그러면 그건 역사가 아니죠. 그런데 불구하고 도시철도 역사는 수백억을 들여서 건설을 하는데 저희가 30명, 50명을 태우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그건 정부가 국가철도도 그렇고 광역철도도 더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사를 여기 설계하고 계획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타거나 많이 탈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역세권으로 인원을 잡고 해서 밀도를 잡고 분포를 잡아서 이 정도가 낫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.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아마 한 10수년 전에는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.
저희가 그때는 이제 뭐냐면 그때는 사실 타당성도 낮았고 어쨌든 장려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더 밀접한 사업비는 다 한정돼 있습니다. 수요는 이만큼으로. 그렇다면 가장 비용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최소 비용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, 극대화한다고 최대화한다고 하죠. 그 방법이 저희 논리에서는 다른 어떤 스님께서 타당성 논리, 경제성 논리는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데 그거 말고는 저희 정부도 저희 연구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연구 자체가 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가 없어요. 그런 방법은 국가가 어느 나라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정형화된 방식을 만들어놨고요.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저희가 기본계획안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. 아닙니다. 이 말에 답을 다시 받아야 되겠어요. 왜?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. 사람 잡기 살아요. 없습니다. 왜 없냐? 행상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. 그런데 왜 얼숲에서 사람 타나요? 사람 탑니까 얼숲에? 그건 왜 여기 생깁니까? 또왜 그래서 101에서 102까지 그 계획을 지하고 옵니까? 그 사람 안 산대요. 그런데 사람 잡기 산다고 그 방문하는 논리는 우리가 그나마 그 맹기 IC를 안 거치고 지하철 지나갈 수 있습니까? 예? 그 102와 103구간에는 한 2km 되는데 2km 되는 면적에는 지금 현재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없습니다. 예,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. 여기 이제 오늘 12페이지 여기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? 12페이지. 예, 저기 명지 그 하단 녹산선에 101부터 해서 107 정거장이 딱 있지 않습니까? 102에서 103이 아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분들 그 이제 그 수요인데 보십시오. 102에 101, 102에 보면 103은 아마 여기 협성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환승역이나 아마 그쯤 되는 것 같고요. 745명입니다. 이게 누구도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투자 논리로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수백억을 투자해서 700명을 탄다는 건 하루 24시간이 예를 든다면 제 순승차가 있지 않습니까? 한승 말고요. 야, 우리 계산하지 마시다. 이런 논리는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? 그 논리에 들어가면 하는 게 아니다니까. 억울하면 호소를 하세요. 호소. 네,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안 돼서 사람이 없으니까 반대 안 되는 엉망인데 맹기 IC 만들어가지고 자, 맹기 잠깐만요. 사람 망하게 만들어놓고 잠깐만요. 지금 뭐 그런 논리를 쓰고 있습니까? 잠깐만요. 충분히 야, 맹기 이해합니다. IC 아니라고 지하철 지나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중간에 또 그렇게 가지고 핫플이면은 그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을 깔아주시고